경남도 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희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지역 대학의 만남을 두고 도민들은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자, 부영그룹의 창신대 인수 배경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요즘 학력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지방 대학이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이 이제 창신대학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부영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중근 회장이 평소에 교육사업,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중고등학교도 인수하고 네. 그다음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학까지 인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영그룹이 이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창신대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이제 부영그룹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건설 사업인데 네. 여기에 최근 보면 이제 부실공사 말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또 하자 보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중근 회장이 4천억 원대의 네. 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 재판을 받았고 5년 선고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이제 보석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이것을 두고 이제 사회에서는 뭐 항제 보석이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룹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이미지 쇄신 전략 차원에서 대학을 인수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중근 회장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보석 상태인데 이렇게 자유로운 외출이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그 구속 기소가 됐고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심 재판 중에 병보석, 건강상의 이유로 병보석이 됐었고요. 네. 1심 재판부는 그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어권의 행사 이유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선고를 하면서 기존에 병보석이었는데 일반 보석으로 또 완화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병보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병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반 보석으로 되면 주거지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외국 출장이라든지 그런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만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창신 행사에도 충분히 참석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중근 회장 보석에 대해서 뭐 황제 보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법률상 원칙적으로 보석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나라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풀어준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보석이 된 상태에서는 원칙적 자기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다 모든 게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어떤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해서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봐가지고 재판 진행에 상관없다, 원활한 재판 진행에 뭐 하등의 사유가 없다라고 보고 나서 풀어줬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황제 보석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뭐 다른 문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동안 창신대는 재정이라든지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내 뭐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부영그룹이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학생이 인재 양성에도 좀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 실제로 대학 출강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창신대가 지난 한 90년에 창신 전문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4년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아무래도 현재 그 수험생 인구가 출생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지역
특히 이제 사립대 위주로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이 시입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창시대도 어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현재 좀 대학 운영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학 운영 환경이 어렵다는 건 신입생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운영된 학교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영건설이라는 다소 큰 재계 기업이 창신대를 인수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정이 풍부한 기업이 학교를 인수한 만큼 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또 현재 재학생들, 뭐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학금 및 재원 지원이 원활한 부분이 또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학교 비전을 확보하고 선도할 만한 어떤 재정적 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2020년도 내년 신입생 또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1년 동안 그 등록비를 면제해주겠다,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부영건설의 이중훈 회장의 어떤 본인의 그만큼 의지가 있다. 이런 진정성을 알아달라 막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신희범 임사장과 또 이성희 총장 역시 부영그룹 이중훈 회장의 어떤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서 창신대를 뭐 강소 대학으로 운영하겠다 어떤 그런 포부를 밝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창신대가 이런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지는 도민들께서 잘 한번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재정 부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다른 우려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타닥을 좀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학교가 있는 게 이제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대학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만은 또 지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인간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대학이 사라진다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남대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대학 주변이 항폐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대 상권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거기 이제 그 하숙이나 자취를 한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빈 집으로 그냥 유령집으로 맞습니다. 이제 변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남대 주변 일대 다 유령집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비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예. 이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영이라는 그룹이 창신대학을 인수를 한 것은 지역 사회에 뭐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또 이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대학이 또 교육 사업 말고 수익 사업을 하기도 꽤 좋은 곳이에요. 예. 이게 만일에 그 주객이 전도가 된다면 네. 이게 또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컨대 제일 쉬운 그 사업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은 이제 그 건물도시로 증축돼야 되고 개부수도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룹이나 회사가 그 사업을 맡게 된다면 예. 뭐 이것 또한 이제 수익 사업으로 변모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또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네. 학교가 그 방향을 틀기 시작해 버리면 이거는 또 지역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의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향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날 취임식을 보면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한마평도 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신희범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또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노인회 관계자가 왜 학교 이사장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을 두고 진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그 대학의 이사장이나 총장은 그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이사장이나 총장을 맡고 계시는 게 네. 그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 출신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신희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입니다. 보면 그 한만 부군수 통영 부시장, 차원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네.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는데 또 이제 현재는 대한노인의 경남연합회 그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그 한 가지 지켜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연으로 그 신희범 현 이사장께서 이 중대한 그 직책을 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이 신희범 이사장의 과거 이력 경력을 보면 부영그룹의 사업 정체성과 어느 정도 좀 그 목적성이 좀 많이 부합되는 점이 보여요. 네. 이런 점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 인수하는 데서 아주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신뢰 있고 투명한 대학 경영으로 앞으로 좀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도민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죠. 경남도와 지자체의 대일본 조치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도 의회 초강수 조치가 눈에 띄는데요. 자, 두 건의 조례가 추진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경남도도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남도의 김용진 의원은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네. 초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한다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그 해양 누출 사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차례 추진되긴 했지만 발의되지 못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어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 이제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예. 자, 조 교수님께서는 지난 이슈토크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된 내용 한번 언급한 바가 있으신데 실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조례안이 꼭 일본 그 경제 보복 조치의 대응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회가 직접 나서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관해서 또 먹거리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우리 그 도나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 급식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 급식, 유기농 급식을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뭐 일환으로 저는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네. 방사능 검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또 나이가 어릴수록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발판이 바로 이번 조례 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가 꼭 우리 그 일본의 경제 그 보복 조치 문제의 일환으로서 국한할 필요가 없이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좀 촘촘한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일부 학교에 대해서 급식 식자재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에는 현행 그 검사 이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모든 대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강화된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가 담길 예정이고요. 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 대상을 넓혀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뭐 방사능 검사 외에도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례 추진은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일단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사능 오염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그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그 검사를 강할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지역적 차원까지 확산이 된다면 지금 이제 경남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지만 경남뿐만이 아니라 타 강력의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경제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그 이미지가 방사능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맞불 작전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주요 소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가지고 다수 수출 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자기들 물건을 우리에게 파는 데 있어서 그 통관 절차를 매우 번거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일본의 대무역국 중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었거든요. 이번 조치에서 그 등급을 하향시킨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에서 이제 그저 그런 나라로 격화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수출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 특성상 어떤 원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소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로부터 그런 걸 수입해 와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반제품이나 안제품을 만들어서 제3의 시장인 중국에 미국에 파는 어떤 제조업 구조였었거든요. 예.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제조업에 사실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검사 등 수입을 까다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명분이야 사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라는 게 명분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네. 효과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아픈 만큼 일본도 아플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과 아마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당내당략을 떠나서 국내 많은 기업과 어떤 국민들,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가지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노노 재팬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지자체가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 노 재팬보다는 노 아베를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베가 미운 거지 그 일본 국민들이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를 비롯해서 우익 정치 세력들에게는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그 표명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지자체를 좀 두고 보면 지자체 교류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자체 교류 속에서 우리의 지금 심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 감정을 갖고 있고 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오히려 가거사 문제가 지방 정부의 가교 역할 또는 시민 사이의 교류 속에서 좀 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관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조금 중시해 가지고 양 국민들이 양 그 지자체 또 포함이 되는데 더 많은 교류를 해가지고 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우리가 그 지자체 교류를 중단하거나 유보시킬 필요는 없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례가 추진되면서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일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일본산 식자재 필터링 더 촘촘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2011년 아까 말한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오염수가 대규모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수입 금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해가지고 WTO 제소를 한 바람에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건 수입 금지가 맞다라고 해줬는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후쿠시마를 더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일본 전체에 대한 어떤 식자재에 대한 검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먼 곳에 대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입장에서 어찌됐든 성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리 2세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수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방사능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그 조례는 아까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취지 자체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걱정한다는 거긴 한데 네. 그게 하필이면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게 조례안이 와가지고 취지 어떻든 모양새는 약간 조금 정치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가 돼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실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일본산 식자재에서 엄격한 어떤 검수가 필요는 하겠지만 또 이러한 논리가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약간 또 장애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에 대해서는 방사능 못 믿겠다. 이렇게 보이면 뭐 우리나라 방사능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추후적으로는 좀 양 관계가 좀 더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치적 논리가 조금 깔려 있지만 아이들이 먹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 추진은 순조롭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조례 추진을 하신 분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이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조례는 뭐 그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나왔던 도민들의 일본산 급식 식자재에 대한 요구가 약간은 어부지리의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일본 대응이 있을지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성적 판단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